근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남자 밑에 깔려야 된다는 그런 자체가 좀 사회에도 층층이 있으면 가장 밑바닥에 내가 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또 이제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자신을 사회에서 포기한 거고 놓은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특히 거기에 좀 몰려 있잖아요. 아니요, 숫자가 네. 몰려있는 건 맞는데 그분들이 거기 몰려 계신 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숫자를 따졌을 때 그분들은 이제 일부인 거죠. 일부이고 예를 들면 뭐 남산 소월길이 한 군데면 전국적으로는 여러 군데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걸쳐서 이제 오피나 다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럼 그건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랜드는?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다기보다 이제 실장님이 한 분 계시고 알 수 없는 그런 윗선이 또 있어요. 저기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계시면 이제 실장님 여러 명이 있고 실장님 밑에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건 서울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 인지에서 지금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근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절을 해버리면 저희들의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살로 내몰린단 말이에요. 근절을 하려고 이제 법을 세게 만든다고 해도 그게 근절이 글쎄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음지에서 숨어서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근절은 어렵다. 근데 대책이라는 게 딱히 벌금을 세게 한다고 해도 그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음지에서 하는 거는 아름아름 알아서 가는 건데 서울길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관광지 중에 하나의 남산에서 이제 그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없을까요? 제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운운할 수 없는 거는 그냥 근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라도 이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을 여러 명을 상대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남자들 밑에 깔려서 이제 그냥 이런 기분이라는 게 뭐 몇 달은 이제 좋을 수도 있겠죠. 당장에.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기분이 드냐면 아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남자 밑에 깔려야 된다는 그런 자체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왠지 모르게 사회에도 층층이 있으면 가장 밑바닥에 내가 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또 이제 그걸로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래도 이제 괜찮지만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자신을 사회에서 포기한 거고 놓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우울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많이 좀 서럽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밤에만 일어나서 생활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적인 일에 관련돼서 이제 하려면 이제 수요가 이제 밤에 또 많기 때문에 밤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고 트랜스젠더 바도 마찬가지고 또 낮에 일어날 기회가 안 많아서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낮에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고. 그 아까 음지에서 성매매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함인가요? 성전환 수술을 하시고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전환 수술 자체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성전환 수술을 하면 완전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고 먼저 성전환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아, 이 수술이 별로다라는 걸 이제 먼저 이제 정보를 터득을 하시고 그게 SNS상에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요새는 별로 이제 그런 성전환을 하는 추세가 아니에요. 이 수술을 해도 똑같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가요? 안 하는 추세로 더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다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적인 그런 부분들이랑 달라서 이제 그냥 수술을 안 하는 추세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럼 어찌됐건 트랜스젠더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인생을 쭉 살아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보시거나 그러시고 그러세요?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봤던 건 예전에 이제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갔더니
이제 키나 이런 게 크고 하니까 트랜스젠더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대답했더니 안 된다. 트랜스젠더랑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이 많아서 거의 놓고서 살아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고 한다는 게 사람들의 편견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받아주는 직장이나 이런 데 극소수 직장에서는 이제 사람으로 대우할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을 부분도 있고 이제 불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이 남들과 좀 조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구나, 어우러질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국가에서 만드는 법률의 부재라든지 국가에서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성소수자 차별 금지하는 무슨 그런 조항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차피 차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법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또 좀 분위기 전환 겸 가벼운 질문 몇 개 드릴까요? 내 생애 최악의 남자. 연인이세요? 뭐 소리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최악의 남자? 아니면은 뭐 썸 탔던 경험도 없으세요? 썸 탔던 경험이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떤 게 오픈이 되시는 거예요? 오픈하는 부분이 다안 된다 그러시면 뭐가 오픈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남자.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남자. 그것도 지금 오픈이 어쨌든 성소수자로서 살고 계시는데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예요? 소수자로 살면서 제일 슬펐던 적은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또 이제 늙어서 대책이 따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 들고 하다 보면 이제 주름살이 생길 테고 그럼 이제 화장을 하는 것도 힘들 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자로 이제 되돌아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외동이라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저기 카메라 이제 가운데 한번 보면서 이쪽 볼게요. 여기 보면서 이제 끝인사 한번. 트랜스젠더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관대하게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 저희는 힘을 얻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를 또 좋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버 파티마였습니다.